오후 6시 퇴근을 준비하던 사무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기 봐봐. 벤츠가 몇 대나 와 있어. 진짜네. 왜 우리 회사 앞에? 창문으로 몰려간 직원들의 시선 끝에는 검은색 벤츠 세대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차에서 한 분이 천천히 내려오고 계셨어요.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 같아 보이는 그분을 직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누구시지? 설마 우리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곧장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한 사람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지연 씨, 김지연 씨 계신가요? 그 순간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구석 자리에서 어리둥절하게 서 있던 25살 여직원 김지연에게로 말이죠. 지연은 얼굴이 반가운 낯빛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무실을 알고 찾아오신 건지 의아했습니다. 두 사람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따끈따끈한 새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주일 전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김지연은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무직 직원이었어요. 매달 받는 월급으로는 원룸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빠듯한 그런 흔한 20대 직장인이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지연 혼자만 남아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서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참 길었네. 시계를 보니 벌써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가방을 챙기며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떨쳐내려 했어요. 그런데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문을 나서자마자 지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건물 앞 계단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70이 넘어 보이는 연세의 낡은 잠바를 입고 계신 모습이 왠지 모르게 지연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작은 종이 봉투를 들고 계셨는데 그 안에서 뭔가를 꺼내려다가 다시 넣기를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표정이 몹시 곤란해 보였어요. 지연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함부로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겠어요? 더군다나 지연 자신도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이 계속 떨리는 걸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는 지연을 올려다보더니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미안합니다. 그런데 혹시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무언가 부탁드리기가 몹시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요. 20만 원만 정말 꼭 갚겠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잔고를 확인해 보니 30만 원 조금 넘게 남아 있었어요. 이번 달 생활비로 아껴가며 써야 할 돈이었죠. 20만 원을 빌려드리면 정말 빠듯해질 게 뻔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잠깐만요. 지연은 근처 ATM으로 달려가서 20만 원을 뽑아왔습니다. 손에 쥔 돈이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한 달 동안 점심을 굶어가며 모은 돈이었거든요. 여기 있어요. 급하실 텐데 빨리 병원 가세요. 할아버지는 지연이 건넨 돈을 받으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아가씨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김지연이라고 해요. 그런데 할아버지, 갚으실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건강하세요. 아니에요. 그럴 순 없습니다. 김지연 씨, 정말 고마운 분이군요. 할아버지는 정중히 인사를 하고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지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괜히 마음이 찡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은 조금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2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거든요. 혹시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간절하고 진실해 보였어요. 설령 돈을 못 받는다 해도 정말 필요한 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한 지연은 어제 일을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연아, 너 정말 20만 원을 그냥 줬다고? 같은 팀 선배인 미정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응, 할아버지가 너무 간절해 보이시더라고. 야, 너 완전 호구네.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10중 8구 사기꾼일 텐데. 옆자리의 대리님도 고개를 저으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지연 씨,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요. 앞으로는 조심해야 해요. 특히 젊은 여자 혼자 다닐 때는 더더욱. 지연은 뭔가 기분이 씁쓸했어요. 물론 동료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지만 왜 선한 마음을 이상하게 보는 걸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어려우신 것 같았어. 병원 간다고 하시더라고. 병원? 그게 다 핑계야, 핑계. 진짜 병원 갈 사람이 길거리에서 돈 빌리겠어? 팀장님까지 나서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지연 씨는 참 착하긴 한데 너무 순진해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연을 걱정한다면서도 동시에 바보 취급을 하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면서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한 걸까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일까요?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고 동료들의 놀림은 계속되었어요. 지연아, 그 할아버지 연락 왔어? 점심시간마다 미정은 어김없이 이 질문을 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저을 때마다 미정은 그것 봐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뭘 했어? 완전 사기당한 거라니까. 20만 원. 아까워 죽겠네. 옆자리 과장님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요즘 그런 수법이 많아요. 병원 간다. 급하다. 이런 식으로 순진한 사람들 속이는 거. 지연 씨 같은 착한 애들이 특히 잘 당하지.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동료들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 이후로 묘한 일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첫 번째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연이 복사기 앞에서 서류를 뽑고 있는데 회사 대표님이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멈춰 서셨어요. 지연 씨, 네, 대표님. 요즘 어때요? 회사 생활 적응 잘하고 있나?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표님이 자신 같은 말단 직원의 이름을 부르신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평소에는 거기 김씨 정도로 부르셨는데 말이에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혹시 최근에 특별한 일 같은 건 없었어요? 대표님의 질문이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니요. 특별한 일은. 그래요? 그럼 됐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세요. 대표님은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지나가셨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두 번째 이상한 일은 금요일에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지연이 회사 근처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정장 입은 남자들이 수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분이 정말 직접 나서시는 건가? 그러게 말이야. 평소 스타일이 아닌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 여직원이 누군지 궁금하네. 지연은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지만 여직원이라는 단어에 괜히 신경이 쓰였어요. 하지만 곧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세 번째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이 회사 건물 로비에 들어서는데 경비 아저씨가 유난히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지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소에는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가셨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다정하게 인사를 해주시는 걸까요? 요즘 좀 어때요? 힘든 일은 없고? 네, 괜찮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참,
혹시 최근에 특별한 분 만나신 적 있어요? 또 그 질문이었습니다. 대체 왜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질문을 하는 걸까요? 특별한 분이요? 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럼 올라가세요. 경비 아저씨도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지연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정확히 뭐가 다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드디어 그 의문이 풀릴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회사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한국무역입니다. 혹시 김지연 씨 계신가요?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저인데요. 누구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번에 길에서 도움을 받았던 그 순간 지연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아, 할아버지시군요. 안녕하세요. 네,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시간 되실 때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약속드린 대로 돈도 갚아드리고 또 드릴 말씀도 있어서요.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이 사귀라고 했던 그 할아버지가 정말로 연락을 해오신 거였어요. 네, 물론이죠. 언제가 좋으세요? 오늘 6시쯤 회사 앞에서 뵐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연은 이상하게 설레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약속을 지키려고 하시는 거였어요. 동시에 동료들에게 보여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사기당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지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6시에 벌어질 일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오후 5시 50분, 지연은 책상을 정리하며 시계를 힐끗 봤어요. 할아버지와의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오늘 일찍 가네? 미정이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응, 약속이 있어서. 설마 그 할아버지?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미정은 헛웃음을 쳤습니다. 야, 진짜 올 거라고 생각해?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한번 기다려보라고. 기다리긴 뭘 기다려. 안 올 게 뻔한데. 옆에서 듣고 있던 과장님도 고개를 저었어요. 지연 씨, 너무 기대하지 마요. 실망만 클 테니까. 지연은 아무 말하지 않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동료들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왠지 할아버지가 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6시 정각, 지연은 회사 건물 앞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직 보이지 않았어요. 역시 안 오시나. 10분이 지났습니다. 지연의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동료들 말이 맞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똑같은 검은색 승용차가 또 한 대, 그리고 또 한 대.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 대의 검은색 벤츠가 일렬로 회사 건물 앞에 서더니 엔진을 껐어요. 뭐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그 차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보기 힘든 고급 승용차들이었거든요. 첫 번째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려와 뒷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할아버지, 지연이 눈을 비비며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일주일 전에 만났던 그 할아버지가 맞았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옷차림부터가 완전히 달랐어요. 일주일 전에 낡은 잠바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계셨고 자세도 훨씬 당당해 보였습니다. 지연 씨, 할아버지가 지연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지연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나요?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그런데 할아버지, 이 차들이. 지연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아, 이거요? 평소에 이용하는 차예요. 별거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지만 지연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이용하는 차가 벤츠라고요? 그때 회사 건물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여러 회사 직원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모두들 벤츠 세대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기 뭔가 대단한 사람이 온 것 같은데 벤츠를 세 대나 어떤 VIP인가? 차 번호 봐. 전부 1번이야. 1번.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도 차 번호를 보니 정말로 모두 연번이었어요. 이런 건 뉴스에서나 봤던 거였는데 지연 씨 약속한 대로 돈부터 갚아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정중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봉투를 꺼내셨어요. 여기 20만 원 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아, 할아버지, 괜찮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약속은 지켜야죠. 할아버지는 지연에게 봉투를 건네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연 씨, 시간 되시면 차에서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연은 망설였어요. 차에 타는 건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진지하셨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여기서는 조금 차에서 편하게 이야기해요. 바로 그때 지연의 회사 동료들이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미정, 과장님, 그리고 다른 팀원들까지. 저기 지연이 아니야? 미정이 지연을 발견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다가왔어요. 지연아, 저 차들이 설마 너랑 관련 있는 거야? 지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 자신도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정중히 인사를 하셨어요. 그 순간 동료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평범한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것 같았어요. 말투부터가 남달랐거든요. 지연 씨와는 지난주에 인연이 닿아서 알게 됐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시더군요. 할아버지의 한마디에 동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지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연 씨, 정말 차에서 이야기할까요? 할아버지의 제안에 지연은 잠깐 망설였어요. 동료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고급 승용차에 타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잠깐만요. 지연이 차에 타자 동료들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야, 지연이 저 차에 타는 거 맞지? 말도 안 돼. 저게 뭔 일이야? 미정은 입을 벌린 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차 안은 지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웠어요. 가죽 시트의 부드러운 촉감, 은은한 향기, 그리고 조용한 음악까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할아버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차 안에서 보니 할아버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 초라하고 불안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자연스러운 품격과 여유가 느껴졌어요. 지연 씨, 지난번에 정말 고마웠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셨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몇이나 될까요? 할아버지의 말투가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와는 달랐어요. 뭔가 많은 것을 경험해 보신 분 같은 깊이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그냥 작은 일 좀 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대답을 피하셨어요. 하지만 지연은 느낄 수 있었어요. 이분이 절대 작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지연 씨는 왜 그런 선택을 하셨나요?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큰 돈을. 그냥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요. 그리고 정말 급해 보이셨고 다른 생각은 안 해봤나요? 혹시 사기일 수도 있다거나 생각 안 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할아버지는 지연을 바라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참 보기 드문 마음이네요. 요즘 젊은 분들은. 아니에요. 저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하다고요?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지연 씨 같은 분을 만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어요. 마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시고 경험해 보신 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차가 정말 좋으시네요.
아, 이거요? 그냥 업무상 필요해서 평소에는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걸 더 좋아합니다. 업무상 필요하다고요? 어떤 업무길래 이런 차가 필요한 걸까요? 지연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언제 한 번 더 뵐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감사 인사는 이미 충분히 받았는데요. 아니에요.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때 차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차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아, 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잠깐, 지금 뭐라고 했나요? 회장님이라고 했나요? 지연이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아, 아니에요.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냥 호칭일 뿐입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하며 손을 저으셨지만 지연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는 이만 내려야겠어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리고 지연 씨, 네,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어요. 차에서 내린 지연을 보며 동료들이 와르르 몰려왔어요. 지연아, 대체 뭐야? 저 할아버지가 누구야? 차 안에서 뭘 얘기했어? 너 혹시 재벌집 손녀야? 숨겨놓고 있었던 거야? 지연은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도 정확히 무슨 일인지 모르겠거든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도움이 필요하신 분 같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벤츠를 3대나 끌고 와 미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때 벤츠들이 천천히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뒷좌석에서 손을 흔드는 할아버지를 보며 인사를 했어요. 차들이 사라진 후에도 회사 앞은 한동안 소란스러웠습니다. 대체 누구였을까? 차 번호 봤어? 전부 연번이야.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지연이 도대체 누구랑 아는 사이인 거야? 소문은 삽시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지연이 출근하자마자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인사도 안 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지연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씨, 어제 누구 만나셨다면서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다던데. 심지어 다른 팀 팀장님들까지 지연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연은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그 할아버지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회사에서 주목받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복사기 앞에 서 있어도 화장실에 가도 어디서든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거든요. 지연 씨, 정말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세요? 심지어 다른 층 직원들까지 와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길에서 우연히. 그때 회사 로비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또 왔네. 저기 봐봐. 어제 그 벤츠들이야. 창문으로 내려다본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로 똑같은 검은색 벤츠 세대가 회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설마 또 지연이를 찾아온 건가? 미정이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첫 번째 차에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먼저 내렸어요.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오더니 접수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김지연 씨 계시는 층이 어디인가요? 접수 직원이 당황하며 위로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 씨, 아래서 찾으신다는데 내려가 보시겠어요? 지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 젊은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연 씨. 저희 회장님께서 잠깐 뵙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이요? 네, 차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연이 밖으로 나가자 할아버지가 차에서 내려 맞아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지연 씨,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된 인사를 드리려고 왔어요. 할아버지, 그런데 아까 그분이 회장님이라고. 네, 맞습니다.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사실 저는 태성그룹 회장입니다. 그 순간 지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태성그룹이라고요?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 그룹이잖아요. 정말이세요? 왜 속일 이유가 있겠어요? 지연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자신이 20만 원을 빌려준 분이
태성그룹 회장이라니. 그럼 그때 왜? 그때는 정말 급한 일이 있었어요. 지갑을 깜빠먹고 나왔는데 마침 병원 응급실에서 연락이 와서 그런데 지연 씨가 선뜻 도와주셨죠. 할아버지의 설명에 지연은 점점 더 놀랐어요. 그런데 병원비가 20만 원으로 될 일이었나요?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다급했거든요. 그리고 지연 씨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사 건물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기 시작했어요.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저기, 진짜 태성그룹 회장님이세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할아버지가 정중히 대답하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네.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회사에? 지연이가 도대체 어떻게? 지연의 동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특히 미정은 완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아, 너 진짜 태성그룹 회장님이랑 아는 사이야? 나도 어제까지 몰랐어. 그때 할아버지가 지연에게 말씀하셨어요. 지연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회사에 한번 놀러 오시겠어요?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에요? 네, 태성빌딩 꼭대기층입니다. 전망도 좋고 지연 씨가 얼마나 특별한 분인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주변 사람들이 더욱 놀랐어요. 태성그룹 회장이 직접 초대한다고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곳에 가도 될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 씨야말로 그런 곳에 와주시면 영광입니다. 할아버지의 말에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언제가 좋으실까요? 내일 오후는 어떠세요? 퇴근 후에 잠깐만요. 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차에 올라타셨어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운전기사가 마중 나갈 테니까 회사 앞에서 기다리세요. 차들이 떠난 후 회사 앞은 한동안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야, 진짜 대박이다. 태성그룹 회장님이야. 지연이 완전 인생 역전 아니야?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장 놀란 건 평소 지연을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과장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평소 지연을 호구라고 놀리던 선배들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지연아, 너 진짜, 와, 미정도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지연은 아직도 꿈 같았어요. 길에서 우연히 만난 할아버지가 태성그룹 회장님이었다니, 그리고 내일 태성빌딩에 가게 된다니. 하지만 지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6시 약속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 나온 지연은 여전히 꿈꾸는 것 같았어요. 어제까지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시에 검은색 벤츠가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어요. 김지연 님이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차 안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는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뭔가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기분이었습니다. 30분 후 차는 태성빌딩 앞에 멈췄어요. 와, 지연은 저절로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50층이 넘는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어요. 평소 TV에서만 보던 그 건물을 직접 본 거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를 받아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버튼을 보니 49층까지 있었습니다. 최고층으로 모시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지연의 귀가 먹먹해졌어요.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49층 문이 열리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지연 씨,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 정말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사무실이라기보다는 궁궐 같았어요. 넓은 공간, 고급스러운 가구, 그리고 한쪽 벽 전체가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어때요? 전망이 좋죠? 정말 말이 안 나와요. 여기 앉으세요. 차 준비해 왔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차를 따라주셨어요. 지연은 얼떨떨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부자 중 한 분이 자신에게 차를 따라주고 계시다니. 지연 씨, 그런데 혹시 재현이란 이름 들어보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연이 깜짝 놀랐어요. 재현이요? 제 아들 이름이에요. 나이가 지연 씨와 비슷할 텐데.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 재현이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재현이요. 왜요? 아시나요? 지연은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몇 개월째 만나고 있는 연인이 바로 태성그룹 회장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재현은 자신을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었던 거였어요. 지연 씨, 왜 그러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아니에요. 그냥 조금 놀라서요. 지연은 재현이 자신의 연인이라는 걸 말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하지만 왠지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할아버님, 왜 갑자기 아드님 이야기를? 사실 말이죠. 재현이가 최근에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요. 재현이 말로는 마음씨가 너무 착하고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분이라고 하더군요. 지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할아버지가 눈치챈 걸까요? 그런 분이시라면 정말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재현이가 그분을 집에 데려오지를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의 말에 지연은 마음이 아팠어요. 재현이 자신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혹시 신분 차이 때문일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신분 차이라니요? 그런 게 중요한가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돈이나 지위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연 씨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어요. 할아버지가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걸 말이에요. 할아버님, 혹시? 네, 맞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재현이에게서 지연 씨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착하고 좋은 분인지. 그럼 그때 길에서 우연이 아니에요. 재현이가 말한 그 선한 마음씨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지연은 충격에 빠졌어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였어요. 재현이는 지연 씨 때문에 요즘 고민이 많아요. 집안 차이 때문에 지연 씨가 힘들어할까봐.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재현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정말요? 그럼 다행이네요. 할아버지가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사실 저도 재현이 걱정이 많았어요. 혹시 지연 씨가 집안을 알고 나서 달라질까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재현이는 재현이에요. 할아버지는 지연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역시 재현이 눈이 정확했네요. 지연 씨 같은 분을 만나다니. 할아버님,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미안해요.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지연 씨가 정말 돈이나 지위에 관심 없는 분인지.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지연이를 왜 여기로? 돌아보니 재현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재현아, 지연이 반가운 마음에 일어서려다가 멈췄어요. 이 상황이 너무 어색했거든요. 재현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와 지연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지연이가 여기에? 앉아라, 재현아. 우리 셋이 이야기할 게 많구나. 할아버지가 재현에게 자리를 권하셨어요. 재현은 지연 옆에 앉으며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지연아, 놀랐지? 미안해. 나도 방금 알았어. 너희 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계셨구나. 할아버지가 따뜻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셨어요. 재현아, 너는 왜 지연 씨를 집에 안 데려오냐고 물어봤었지? 그게 아버지께서 실망하실까봐. 실망이라니? 무슨 소리냐? 재현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 집안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지연이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인데 이런 환경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리고 사람들이 지연이를 돈 때문에 만나는 거라고 오해할까봐 걱정됐어요. 지연이 재현의 손을 꽉 잡았어요. 바보야, 그런 생각하지 마. 나는 너 때문에 만나는 거야. 할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재현아,
내가 걱정한 그런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길에서 나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거야. 네, 재현이 고개를 들었어요. 사실 말이다. 나는 지연 씨를 시험해 봤어. 할아버지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너에게서 지연 씨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런 분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일부러 평범한 할아버지 행세를 하며 도움을 요청했지. 재현의 눈이 커졌어요. 그런데 지연 씨는 정말 놀라웠어. 자신도 넉넉하지 않으면서 선뜻 20만 원을 빌려주더구나. 그것도 모르는 할아버지에게 말이야. 지연이가 그랬다고요? 응.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걱정해주고 진짜 마음씨 착한 분이더라.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어요. 재현아,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지연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할아버님,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 요즘 세상에 그런 게 당연한 일인가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지연 씨, 그날 밤에 나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묻어나왔어요.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대부분은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접근하더라고.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정말 드물었어. 할아버님, 그런데 지연 씨는 달랐어요. 나를 그냥 도움이 필요한 할아버지로만 봐주었거든. 재현이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연아, 고마워. 덕분에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는구나. 재현아, 나는 처음부터 걱정 안 했어. 내가 워낙 좋은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두 사람의 손을 포갠 채 잡으셨어요. 지연 씨, 우리 가족이 되어주실 생각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연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할아버님, 그건 아직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재현이 마음은 확실한 것 같으니까. 재현이 지연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지연아, 사실 나도 고백할 게 있어. 나는 처음부터 너를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우리 집안 때문에 망설였던 거야. 재현아, 이제는 확신해. 너 같은 사람이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할아버지가 감동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셨어요. 지연 씨, 혹시 부담스럽다면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네, 우리 가족은 돈이나 지위보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지연 씨 같은 분이 필요한 거고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아버님, 재현아, 저도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그럼 이제 우리 정식으로 인사하자. 할아버지가 일어서시며 정중히 인사하셨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우리 며느리.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어요. 진정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길에서 보여준 작은 선의가 이렇게 큰 사랑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걸 말이에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지연에게는 이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 회사에 출근했을 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지연아, 미정이 가장 먼저 달려와서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를 호구라고 했던 거 정말 부끄러워. 미정아, 괜찮아. 너도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내 마음을 몰라줬어.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너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걸 바보라고 생각했어. 과장님도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지연 씨,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지연 씨 같은 마음씨를 본받아야겠어요. 지연은 동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별다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려운 분을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지연아. 팀장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우리 모두 지연 씨에게 배워야 해요. 점심시간, 지연은 혼자 회사 옥상에 올라가서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평범한 월급쟁이였어요. 매달 빠듯한 생활비로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길에서 만난 할아버지 한 분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정말 바뀐 건 주변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야. 돈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아진 것도 아니야. 단지 내가 한 작은 선행이 인정받은 것뿐이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재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덕분에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셔.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을까?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 하지만 오늘은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들도 소중한 사람들이거든. 재현에게서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역시 내 여자친구야. 그런 마음이 정말 좋아. 오후에 할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 씨,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혹시 우리 회사에서 장학금 사업을 하는데 지연 씨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하는 일인데 지연 씨 같은 분의 눈이 필요해요. 지연은 잠깐 생각했어요. 제가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진짜 어려운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신 분이니까요. 네, 그럼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제 본업도 소홀히 하지 않는 선에서요. 당연하죠. 지연 씨는 정말 균형 감각도 뛰어나시네요. 퇴근 시간, 지연은 동료들과 함께 회사 근처 삼겹살집에 갔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를 오해했어. 괜찮다니까. 오히려 나도 배웠어. 사람들이 걱정해주는 마음도 소중하다는 걸. 앞으로는 우리도 지연이처럼 살아보자. 미정이 소주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주자. 좋은 생각이야. 지연이 잔을 맞부딪히며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은 지하철에서 한 할머니를 보았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신 할머니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주저하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고맙구나. 할머니의 환한 미소를 보며 지연은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남에게 받는 게 아니라 남에게 주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예전과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눈빛이 더 밝아져 있었어요. 마음이 더 따뜻해져 있었고요.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돈이 아까워서 도와드리지 않았다면? 하지만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었어요. 중요한 건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지연은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나는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라는 걸. 그리고 그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더욱 빛이 난다는 걸. 나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않는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이다. 창밖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연은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돈이 돌아올 거라는 보장도 없고 감사 인사를 받을 거라는 확신도 없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지연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뿐이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지연처럼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선의가 만들어내는 기적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이었습니다.